보통 시간은 진례 삽입 후 사정까지 시간을 1분 미만에 사정하는 경우를 보통 조루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만 가지고 조루증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정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 조절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이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조루증이 있는 분들은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딱 내가 느낌이 나면은 조절을 못하면 내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조루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안녕하세요. 브라운 비뇨기학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 혹시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도대체 조루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단순히 시간으로만 따지는 건가요? 네, 조루라는 거는 우리가 진례 삽입 후 사정까지 시간이 빠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빠르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간은 진례 삽입 후 사정까지 시간을 1분 미만에 사정하는 경우를 보통 조루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만 가지고 조루증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정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정 조절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이거를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조루증이 있는 분들은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딱 내가 느낌이 나면은 조절을 못하면 내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조루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나도 불만족하고 상대방도 불만족할 경우, 이제 이럴 경우를 조루증이다라고 이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루증의 진단 기준은 이제 시간만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시간과 사정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나와 파트너의 만족도,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루증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위 습관에도 혹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호르몬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사정 행위에 대한 욕구를 이제 갖게 되죠. 근데 성생활은 할 수가 없으니 이제 혼자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에서 뭘 보다가 이제 혼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들어올까 걱정을 하죠. 그럼 뭔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정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자위, 경험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을 가지면서 자위행위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조루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시중에서 파는 마취 크림이나 마취 콘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루증이 있는 분들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떨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루증이 있는 분들의 해부학적 구조가 어떤지를 제가 모형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이제 음경의 해면체라고 하는 발기 조직이 있습니다.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혈액이 차야 발기가 되는 거고요. 이 해면체 위에 음경의 감각신경이 있습니다. 이 배부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부신경의 개수가 있고 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신경이 내가 눈에 보일까? 보일 정도로 클까 하는데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비뇨기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조루증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조루가 있는 분들은 신경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의 굵기가 더 굵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극을 빨리 받아들이겠죠. 신경의 개수가 적고 굵기가 얇은 사람보다는 신경의 개수가 많고 굵기가 굵은 사람이 자극을 빨리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극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그러니 사정을 빨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루증이 있는 분들,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성관계 전에 음경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거나 또는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콘돔을 사용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관계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루증이 있는 분들은 이거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마취 크림이나 마취 뭐 젤 같은 거를 관계 전에 발랐어요. 그러면 이게 흡수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마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감각이 떨어져서 관계 시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다 흡수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취 성분이 상대방 여성분의 질 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성분의 감각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의학적인 사용 방법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마취 크림이나 마취 젤은 관계 전 최소 30분 전에는 발라야 돼요. 바르고요. 이게 충분하게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전에는 씻어줘야 돼요. 그 상태로 관계하면 여성분들 감각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귀찮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하기 30분, 1시간 전에 발랐다가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씻고 다시 관계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불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취 성분을 여성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여성분의 감각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먹는 약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수술 같은 거를 좀 받아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두 번째는 수술적 치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약을 먹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음경 감각이 좀 예민하신 분들 말씀드렸던 배부 신경의 개수가 많고 신경의 굵기가 굵은 이런 음경의 감각이 민감하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음경의 감각이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차성 조루, 2차성 조루라고도 이제 조루를 구분하는데 1차성 조루는 내가 성관계를 처음 할 때부터 사정이 빠른 경우들을 1차성 조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은 음경 감각이 예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2차성 조루라고 해서 처음에는 내가 사정 시간에 대한 불만족도 없고 사정 시간도 길었는데 얼마 전부터 좀 빨라졌어. 이런 분들. 처음에는 사정에 대한 문제가 없다가 후에 이제 사정이 빨라진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2차성 조루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은 음경 감각이 민감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통은 약물 치료합니다. 근데 그럼 조루에 대한 약물 치료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복용 방법은 발기부전 약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기부전 약도 성관계하기 보통 1시간 전, 2시간 전에 약을 복용하죠. 조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1-2시간 전에 약을 복용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관계를 하게 됩니다. 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럼 조루약은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조루약은 쉽게 말하면 이거 우울증 약입니다. 뭐냐면 이전에 우울증 치료제로 우울증 환자들한테 약물을 처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약을 드신 우울증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나니까 사정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발된 게 조루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우울증 치료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계 전에 복용하게 되면 보통은 성관계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연장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 조루약을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아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조루약도 사실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루약을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좀 약간 사람이 약간 좀 처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과 그 다음에 오심, 구토 증상 이런 게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정이 빠른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약 용량을 계속 늘리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루 환자분들이 좀 병원에 많이 오시는지 오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죠? 조루증이 얼마나 흔할까요? 발기부전이 흔할까요? 조루증이 흔할까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당연히 발기부전이 더 흔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루증이 훨씬 더 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게 들면서 점점점 유병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조루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루증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유병률이 비슷합니다. 보통은 성인 남자 한 30% 정도는 조루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발기부전보다 훨씬 더 흔한 성기능 장애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20대 남자 환자도 그 환자는 어떤 고민 때문에 왔었나요? 20대 분들도 성생활 하잖아요. 근데 관계를 했는데 사정이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정을 한번 빠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관계할 때 이 부담감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만족해야 되고 상대방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정 시간이 너무 빠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분한테 좀 미안해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여성분 준비 안 됐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로서도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굉장히 위축감이 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관계할 때 더 불안감이 오겠죠. 아, 이번에 또 관계 시간이 빨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20대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말씀드렸지만 20대도 조루 유형률이 거의 30% 정도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대 분은 본인이 찾아올 것 같은데 40, 50대 분들은 좀 어떻게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부부관계 문제가 있을 때 이 부부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서로 부부관계는 모르잖아요. 근데 따지고 들면 이 성적인 불만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흔한 게 조루증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서도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는데 40대, 50대 분인데 굉장히 다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정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관계 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부인분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나 이러다 이혼할 것 같아요. 빨리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급하게 오는 남자 이제 환자분들도 있고요. 반대로는 부인이 남편을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남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인이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부부관계의 문제, 불화 중에 성기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사정 문제, 조루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부부관계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면 해결이 좀 되나요? 네, 해결해드려야죠. 그 해결해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루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른데 음경 감각이 좀 예민해서 오시는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부 신경 차단술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루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신경의 개수가 많고 신경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오는 경우 1차성 조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신경의 개수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보통은 조루가 있는 분들은 신경의 개수가 보통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조루가 없는 분들은 보통 한 6개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의 개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수술은 뭐냐면 이 신경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의 개수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음경 확대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와 같은 이제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 피부 조직을 음경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요. 이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입니다. 이거는 확대를 할 때 쓰거든요. 음경의 확대, 외형적인 확대를 할 때 주로 쓰게 되는데 이거를 음경에 넣어주게 되면 어떤 효과를 주게 되냐면 음경의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 차단술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재발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단을 해줘도 이 차단된 신경이 재생이 되면서 다시 이제 결합되는, 재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 뭐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났을 때 감각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 이식술이라는 수술적 방법은 뭐냐면요. 신경 차단술을 하고 나서 그 신경 다발 위에 이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을 이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음경 감각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진피는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볼륨감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피를 통해서 음경 확대술을 하게 됐을 때는 음경이 커지게 되죠. 외형적으로 길어지고 굵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음경이 커짐으로 인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외형적인 자신감 회복과 감각 저하를 통해서 조루증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이나 수술 말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훈련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사정이 좀 빠른데 그냥 병원 가서 약은 먹기 싫고 어떻게 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스탑 앤 스타트 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정이 빠르신 분들은 이 조절 능력도 떨어지면서 사정이 빠르게 되는데 내가 역치감, 사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왔을 때 중단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자유행위를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을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이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스탑 앤 스타트 방법.
이런 이제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스퀴징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났을 때 음경의 귀두, 몸통 부분을 꽉 조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적으로는 케겔 운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항문 조이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변이 마려운 느낌이 났을 때 대변을 좀 참는 느낌처럼 항문을 꽉 조여주는 이제 훈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골반 근육이 강화되면서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케겔 운동, 스탑 앤 스타트 방법,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사정 시간을 어느 정도 연장시켜주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연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발기부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흔히 발기부전이라고 하면 아예 반응이 없는 상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발기부전의 가장 큰 증상은 어떤 건가요? 발기부전이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발기가 안 된다, 발기가 아예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발기부전의 초기 증상으로는요, 어떤 게 오냐면 하다가 강직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음경의 발기라는 거는 여기 해면체라는 발기 조직이 있거든요. 이 해면체라는 발기 조직은 두 개의 원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혈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혈관 덩어리에 지속적인 혈액 흐름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발기력이 좀 떨어진 분들은 이 혈액 흐름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가 사정할 때까지 발기가 단단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강직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약간 발기가 좀 죽는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직도, 단단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사정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반대로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사정을 하려면 자극이 점점 올라가면서 최고의 자극에 도달했을 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발기가 단단한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면서 가야지 최고의 자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발기력이 떨어졌어요. 강직도가 중간에 떨어져요. 그러면 자극이 올라가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원상복귀, 올라갔다 원상복귀,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정이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면담을 하다 보면 발기력 어떠신지 항상 여쭤봅니다. 그래서 발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발기력만 좀 회복시켜주는 치료만 해도 사정 기능을 다시 한번 이제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발기부전의 초기 증상으로는 발기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발기가 중간에 죽는다, 발기 강직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요? 아니면 좀 고쳐야 되는 질환인가요? 발기부전도 질환이죠. 발기부전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볼 때 요즘 10년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이제 한 70 정도, 80 정도 되신 분들은 아예 그냥 포기하셨어요. 아, 이제 뭐 70, 80대인데 무슨 성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70대, 80대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오겠어요? 발기능이 떨어지면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발기부전 당연히 노화 현상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발기력 떨어져요. 근데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발기능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능 개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성생활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생활은 할 수 있으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해주시는 게 전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었으니까 나 당연히 발기 안 되는 거지, 성기능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아, 나 이제 성생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기능 개선을 통해서 정기적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셨을 때 전신적인 건강도 좋아질 수 있고요, 전립선 건강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중장년층 경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발기부전의 직격탄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발기부전이 그러면 왜 올까요? 발기부전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기부전은 혈관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발기가 되려면 음경 해면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는 겁니다. 그럼 왜 발기부전이 올까요? 말씀하셨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왜 무서운 질환인가요?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 올 수 있죠.
뇌혈관에 문제가 오게 되면 뇌경색이 오게 되겠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부전도 이와 같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이 더 리스크가 위험성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게 있냐면요. 비뇨기과에 발기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하거든요. 혈압이 어떤지, 혈당이 어떤지, 콜레스테롤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그럼 거꾸로 발기가 안 돼서 오신 분들한테 거꾸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진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고혈압 있는지 몰랐는데, 당뇨가 있는지 몰랐는데, 고지혈증 있는지 몰랐는데, 발기가 안 돼서 비뇨기과 왔다가 거꾸로 그런 질환을 진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만성 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발기부전 올 수 있고요. 발기부전이 왔을 때 이런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거꾸로 진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발기부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고혈압, 당뇨 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식습관도 발기부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전립선 질환 원인 중에 서구적인 식생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뚱뚱하신 사람들이 뚱뚱하신 분들이 발기도 잘 안 될 수 있고요. 전립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진짜. 제가 이게 살이 좀 이렇게 찌신 분들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잘 생기죠? 그런 분들이 발기도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 더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 조절 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이제 유산소 운동, 하체 근력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체중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성 성기능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발기부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아그라 같은데요. 요 약은 먹기만 하면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뭐 발기부전으로 진단하게 되면 보통 약물 치료하죠. 그러니까 뭐 비아그라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 전에 먹는 발기부전 약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성관계하기 보통 1시간 전에 약을 하나를 먹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음경의 해면체에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 약을 복용을 안 해보신 분이라면 그러면 약 먹으면 그냥 바로 발기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성적인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성적인 자극이 있을 때 발기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중간에 발기 강직도를 유지하는 효과, 이런 효과를 주는 약입니다. 약만 먹는다고 바로 발기되는 건 아니고요. 성적인 자극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자극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을 때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발기 강직도를 유지시켜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이랑 주사로 안 되는 경우에는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다고도 하는데 요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발기부전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음경 해면체에 넣는 주사 치료가 있는데 이렇게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이제 보형물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보형물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팽창형 보형물이라고 해가지고 음낭 안에 버튼을 넣어놓고 해면체 안에 물 튜브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튜브 안에 물이 차면서 이제 발기를 일으키게 되는 그렇게 하는 수술이 이제 이 팽창형 음경 보형물 수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굴곡형 보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굴곡형 보형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해면체 내에 이 보형물을 넣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보형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수술하는 보형물입니다. 이 음경 해면체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음경 내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통형 두 곳에 각각 이 보형물 하나 이렇게 총 두 개의 보형물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굴곡형 말 그대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보형물인데요. 보면 제가 이렇게 딱 볼게요. 이게 음경 안에 이 보형물이 들어갑니다. 이건 음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부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부려서 사용을 하시고요.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관계를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발기가 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성생활 하시고 사정을 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다시 구부립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부려 놓다가 관계할 때는 다시 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굴곡형 음경 보형물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술의 장점은 뭐냐면요. 시술 방법이 이 팽창형 음경 보형물에 비해서는 좀 간단합니다. 팽창형 보형물은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펌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음경 안에 들어있는 튜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팽창형 보형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가능성도 있고,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굉장히 길고 수술 비용도 좀 고가입니다. 반대로 이 굴곡형 보형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간단하죠. 구조물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팽창형에 비해서는 좀 짧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영구적이에요. 이게 자체가 뭐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러지거나 이게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계속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보형물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재수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비용적인 면에서도 팽창형 보형물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음경을 확대하는 효과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보형물을 넣어놓게 됐을 때 평상시에는 약간 이렇게 구부리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만으로도 음경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경이 좀 왜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보형물 수술을 통해서도 음경의 크기를 크고 길게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도 개선하면서 수술 방법도 좀 단순하고 수술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보형물 자체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형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거는 실제로 많이들 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약으로 먹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관계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팽창형으로 하거나 굴곡형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의 기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는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음경은 이게 작아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기됐을 때 이렇게 커지잖아요. 평상시엔 작아져 있고 발기됐을 때만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해. 그런 분들은 팽창형을 원하죠. 그리고 비용적으로는 나는 고가여도 상관없어. 그런 분들. 비용적으로 부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팽창형 보형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곡형 보형물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음경이 평상시에 조금 왜소했는데 왜소한 음경을 좀 개선하고 싶어. 그 다음에 수술 비용이 조금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나중에 보형물이 고장나서 뭐 제거하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선택하는 게 굴곡형 보형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위험도나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사실 팽창형 보형물이든 굴곡형 보형물이든 이게 보형물이 몸속에 음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처음엔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정도는 이제 소변줄을 껴놓습니다. 왜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못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좀 불편한 점이 되겠고, 입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처럼 당일 입원, 당일 퇴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 며칠 동안 입원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일날 입원해서 수술 받으시고 당일날 퇴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변줄은 보통 하루 정도 껴놓는데 바로 다음날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 삽입 수술을 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신 편인가요? 수술하신 분들 혹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사실 이게 기대치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발기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수술을 해서 20대, 30대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면 20대, 30대처럼 되려면 발기시의 길이도 20대, 30대처럼 나와야 되고 발기시의 굵기도 굵어져야 되는데 보형물 수술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보형물 수술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치료도 안 되는데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보형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음경이 풀발기가 됐을 때 이전에 20, 30대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아질 수 있고요. 풀발기가 됐을 때 굵기도 조금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술은 당연히 20, 30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관계가 가능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굴곡형 보형물 같은 경우는 좀 더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확대 수술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형 보형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음경 해면체 내 튜브가 들어가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확대 수술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 있는데 이 굴곡형 수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술 시간도 짧고 이 보형물 자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음경의 굵기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분들은 확대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확대남의 삶이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확대남의 삶 같은 경우는
음경의 왜소함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경이 작아서 오시는 분들. 음경이 작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음경이 정상적인 크기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작은 분들의 고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분들의 고충을 예로 들면 제가 설명드리면 사우나를 못 갑니다. 사우나를 못 가요. 뭐냐면 실예인데 한 20, 30대 분인데 요즘 골프 많이 치잖아요. 20, 30대 분들. 그러니까 그 분 중에 음경이 왜소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사우나를 가잖아요. 안 가신대요. 그러니까 내 음경이 보여지는 거를 이제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딴 데, 집에 가거나 딴 데 가서 씻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사우나를 못 한다. 이제 그런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랑 편하게 사우나 좀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본인의 음경이 너무 작으니까 아들이랑 사우나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랑 편하게 사우나 좀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제가 해드린 분인데 한 30대 중반의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저희 병원에 어떤 문의로 오셨냐면 음경의 사이즈 때문에 파혼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한가?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난 이 사이즈로는 나는 만족 못해. 난 너랑 결혼 못해.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와, 제가 정말 그분은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분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것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못했을까? 그래서 잘 해드렸습니다. 수술 결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다시 그 예전 여자분을 다시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만나서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음경 사이즈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고요. 음경 확대술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진피를 이용한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 부작용은 사실 거의 없고요. 물론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발기제 통증이나 붓기 같은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회복 기간 지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외형적인 왜소함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다면 비뇨기과 오셔서 음경 확대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담을 하시고 수술적인 치료 받으시게 되면 훨씬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음경 확대술과 발기부전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운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